윤 대표님, 네. 이제 7일이면은 이화영 네. 경기 평화부지사의 네. 쌍방울 네. 대북 송금 불법 송금이죠. 네.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내려집니다. 네. 신진욱 부장판사가 아마 지금쯤은 네. 판결문은 다 썼지 않았겠느냐. 마지막 퇴고를 좀 네. 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뭐 지금 예상하기로는 뭐 유죄는 뭐 100%고 그럼요. 과연 검찰이 구형한 대로 15년인가 구형을 네.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중형 내릴 걸로 봐요. 이 죄명이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특가법상 뇌물이에요, 뇌물. 예. 대북 송금이라든지 그 쌍방울한테 챙긴 거라든지 이런 게 특가법상 뇌물은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예. 저는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 내릴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이재명의 처리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검찰이 과연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화영은 그 종범이에요. 그렇죠. 아니, 대북 송금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지사에 북한 방문을 위해서 300만 불, 또 스마트팜 지원한다고 해서 500만 불 이렇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죠. 그거는 대북 관련 자금이 아니고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려고 북한에 보낸 자금이다. 그래갖고 서로 나눠먹게 한 거다 하고 지금 또 엉뚱한 정말 속아 웃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재명의 죄가 다 이 판결문에 나오리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하고 어떤 협의를 거치고 어떻게 해서 그 돈이 갔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빠져나갈 구멍이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번 재판에 공동 피고인은 아니지만 이 기소장이나 재판 거기에는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범이니까요. 이화영이가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은 공범이거든요. 그래서 징역 10년이 때리면 이재명 죄는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계속 이화영 재판에 측근들 동원하고 해서 그 이화영 마누라가 왜 재판장에서 소리치고 이화영 변호사 바꿔버리고 진술하니까 막 정신 차리라고 지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그게 다 이재명 뒤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도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이화영 재판은 최악의 검찰 조작 사건의 피해자다. 이화영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일날 민주당에서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그 수사를 위한 특검을 한다. 그러니까 이화영 이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특검을 하겠다는 그 특검하는 이 재판 앞서서 그걸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 겁주기 위해서. 논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무조건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물보를 안 그래도 싸운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들의 수사 애봉을 꺾기 위해서 의지를 꺾기 위해서 지금 7월 달에는 검사한박 시즌2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검찰청이란 말 자체를 없애버리는 법안을 내갖고 일사천리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재명의 족쇄를 다 풀어버리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인들이 하여튼 자기 살아나기 위해서 별수를 다 쓰는 거죠. 이화영 재판도 뭐 조작 사건이다. 주가 조작 사건이다.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겠어요. 그리고 뭐 그쪽에서 뭐 얘기한 게 뭐 이호남이라는 뭐 북한 대남 공작원이 뭐 우리 남쪽에다가 주가 조작 수익을 받기로 했으니까 일주일씩 50억씩 일주일에 50억씩 백화점 상품권으로 받기로 했다. 또 뭐 쌍방울이 뭐 사업 권리금 대북 권리금을 1억 달러를 약속했다. 쌍방울이 1,400억 1,500억 이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주가 조작을 자꾸 했다고 대북 송금이 아니라 주가 조작이라고 자꾸 방향을 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저 살기 위해서 막 자꾸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아니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문도 당시 김영철한테 보낸 거 그런 것들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가 조작 예를 들면은 국정원에서 나가 있는 요원들이 많으니까 첩보라는 게 계속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걸러져 가지고 확인이 될 때 이제 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첩보 수준에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아, 그 주가 오르면 우리한테 돈 좀 줘.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첩보들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그걸 지금 뉴스타파가 계속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2019년 1월 달에 중국 심양에서 쌍방울하고 북아태위가 히토리오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예. 그래서 쌍방울 계열사 그 히토리오 대북 관계하는 나노스라는 회사가 주가가 그 당시에 한 뭐 2배 정도 뛰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대북 송금하고 이재명이가 북한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호재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2배. 예.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오른 거를 요 주가 올랐으니까 주가 조작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 꼬리가 몸통 흐른다고 이재명이는 갖은 수를 써서라도 이 판을 좀 흔들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 범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시절만 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계속 열리고 그러니까 대북 호해주라고 합니까? 뭐 그렇죠. 특혜주라 북한하고 뭐 한다고 하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뭐 북한 참여만 한다면은 제가 뭐 그 시절에 뭐 신문사, 경제신문사 증권부장도 할 때 보면은 빨간 상한가가 그냥 어떨 때는 한 달씩 상한가 치고 그랬습니다. 예, 조그만 호재만 있으면 그 당시에 코스닥 뭐 바람 불 때는 엄청났었죠. 근데 이거는 주가 2배 올랐으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주가 조작이다 해서 특검을 뭐 한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이화영 아니 종범은 예를 들면 중형 10년이 나왔는데 주범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화영뿐만 아니라 7월 달에는 또 김성태도 12일 날 또 1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영철이랑 다 구속됐잖아요. 그 쌍방울 부회장. 그리고 종범들은 다 구속되고 영장을 쳤는데 이재명이는 지난번 성창호가 한번 기각은 시켰습니다만은 이제 확실한 게 나왔잖아요. 그 판결문이. 그렇죠. 거기에 이재명과의 그런 협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일당 대표고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니까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불구속 기소만 하자는 게 이원석이 생각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안 돼요. 검사들이라든가 지금 수원지검 말할 것도 없고 법무부까지도 이건 영장을 취하는 거다. 이제 그게 검찰이 사는 길 아니냐. 그리고 7월 달에 검수한 바 건다는데 그쪽에서 칼 뽑기 전에 우리도 칼을 뽑아야 한다. 그렇죠. 물론 뭐 이재명이가 과거에 뭐 체포 동의안 그 보나마나 국회 열어놓고 부결시키겠죠. 그거는 이재명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해서 검찰이 영장 청구까지 포기하고 그냥 이재명을 뭐 그냥 기소만 하고 불구속 기소하고 그냥 재판에 넘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인터넷에 제일 많이 떠도는 게 그 김호중 팬들이 김호중 뭐 술 먹고 뺑소니 한 게 정말 나쁘긴 하지만 김호중은 바로 구속하고 그러니까 진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큰 도둑질을 한 이재명이는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냐. 조국이는 시력을 받고도 지금 뭐 광운하나 이 큰 도둑놈들이 다 여의도에 3년, 다 2년 있는데 받고도 멀쩡해요. 이게 뭐냐 김호중 이거. 팬들이 좀 속상해 할 만도 해요. 저는 뭐 김호중도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하지만 더 큰 범죄인들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당연히 영장을 청구해서 아니 법원의 판단을 받고 또 국회 체포 동의안도 요구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레 포기하고 넘어간다. 저는 그게 이재명한테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검찰이 저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재명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법카 수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자금법 말고 이제 진짜 법카 소고기 초밥 뭐 샌드위치 이거 사다 먹은 거 그게 지금 다 나왔잖아요. 2천만 원은 식사비 또 다른 2천만 원은 과일가 그리고 5천만 원 김혜경이가 그 제네시스 관용차 산 거 이것만 해도 9천만 원이고 배소연이 이건 공적인 일을 안 하고 산업위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월급이 3억이라는 거예요. 이거 합치면 3억 9천 4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배소연은 재판정 가서 뻔뻔하게 거짓말 하잖아요. 다 현금으로 카드 결제하면은 김혜경이가 불러서 현금을 주셨다. 제가 김혜경이가 현금을 준 게 확인되면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김혜경이가 어떤 사람인데 그걸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지금 법원, 검찰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차하면은 특검을 하겠다는 네. 거고 검찰들 한 10여 명 탄핵하겠다고 자기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벌써 3사람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안도관이는 기각이 갖고 헌재에서 네. 풀려 나와버리고 지금 손준성하고 네. 이정서 네. 두 차장검사는 아직 기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은 이 수사했던 네. 대장동 수사관 검사, 조국 수사관 검사, 또 이화영 수사관 검사들 다 탄핵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특검 그걸 해가지고 참, 이런 말도 안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또 하나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골치 아픈 게 그 정자동 네. 힐튼 호텔 특혜 사건 있지 네,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특혜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수사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사실상 오래전부터 수사를 해왔잖아요. 또 하나 이번에 강백신 네. 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이 성남지청 차장으로 갔습니다. 아주 알아주는 검찰 검계 칼잡이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지금 가가지고 수사하는 게 지금 예상되기는 배소연의 그 80억 재산. 네. 이게 차명재산 아니냐. 이걸 좀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 내에서 도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 수사해야 됩니다. 네. 이거 배소연이가 몸종했는데 언제 재산을 그렇게 챙겨요? 80억을. 월급 받아서는 불가능하죠. 말이 이거. 80억이지 또 시가로 하면 또 1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말단 몸종이 어디서 돈이 나요? 그리고 같이 살던 내연 남자는 자살했었거든요. 예. 재작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욱 씨라고 자기 자살까지 거 했습니다. 이 아니고 저렇게 또 위탁해서 했을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농후하죠. 아니 본인이 무슨 유산을 받았다든가 뭐 그 입증이 된다면 모르는데 전혀 입증을 지금 못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입증을 못 하고 있는 이 80억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런데 이 80억이 주로 늘어난 게 2010년인가 그 성남시장 되고 또 2014년 네. 재선되고 뭐 이러면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빌딩이 늘어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선거에서 남은 돈 골이 흘러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개연성이 있죠. 그것도 수사를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강백신 반부패 3부장이 성남지청 차장으로 승진돼 가서 이걸 아마 깊이 있게 파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네. 정말 꼼짝 못할 이 비리로 엮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문제는 검찰 수뇌부가 의지를 갖고 해야 하는데 의지가 꺾인 것 같아요. 그게 이거 좀- 되지도 않을 일 괜히 뭐 쇼온다 할 것 아니냐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정치과를 나와서 그런지 정치적 판단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있는 원칙대로 하면은 국민들이 알아줄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검찰총장 하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왜 했겠어요? 제발 도둑놈 좀 잡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도둑놈은 정의를 좀 구현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범법자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더 못하고 있어요. 화가 검찰들- 나는 거 화가. 이 수뇌부가 결정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사건은 그렇죠. 무슨 조무래기 사건이야. 뭐 지검이라든가 지청 차원에서 얼마든지 뭐 구속도 오고 하는데 이런 정치적 사건의 경우는 대검 검찰총장이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다 막아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그가 병목 현상이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과단성이 있고 강인한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임기 끝나는데 나중에 무슨 핑계를 댄들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지난달 30일인가 네. 그때 또 이창수 지검장한테 보고받으면서 김승호 형사 1부장이죠 이름이 네.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 보고를 받아갖고 아주 엄중히 빨리 수사하라고 아니 왜 김건희 여사만 그렇게 챙깁니까? 이재명 수사라든가 이런 거 차질 없이 또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영장을 칠 거 있으면 치라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김건희 여사 그것만 보고를 담당이 형사 1부 아닙니까? 1부장 불러갖고 원래는 검찰총장을 보고를 지검장이 할 때는 차장
검사 정도만 배석하지. 그렇죠. 무슨 일반 부장이 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여기는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뭐 형사 1부장이 담당 검사니까 불러서 보고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저 수원지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불렀어도 그 이재명 수사는 어떻게 돼야갑니까? 이화영 판결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그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냐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좀 과단성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너무 뭉구적거리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그 수사만 저렇게 안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김건희 여사 수사하는 것도 뭐 저는 뭐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네. 거기도 해야 되지만 호혜 평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례성의 원칙이 있고 김건희 여사 하는 만큼 저 김정숙이나 김혜경의 수사도 좀 박차를 가하라는 좀 메시지도 부하들한테 발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좀 옮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전에 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좋지만 이재명 수사도 매듭을 지어가지고 잡아 넣어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검찰이 죽고 윤석열 정부가 죽습니다. 그렇죠. 체포동의안 뭐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하지만 물론 뭐 부결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난번에 봐요. 작년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30% 이상 어떤 일이 나왔잖아요.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번에 국회의장도 추미애 안 뽑았잖아요. 예. 민주당이 이재명이 워낙 저 히틀러처럼 저렇게 설치되니까 숨 죽이고 있어서 그렇지 무기명 투표에 관해서는 무슨 행동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검찰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당당하게 좀 행동을 옮겨라.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네. 정말 촉구를 하겠습니다.